안녕하세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은 계속될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지날수록 고물가 고이자가 더 심해집니다. 갈수록 빈부격차는 심해지고요. 부자들은 과거에도 잘 살았고 과거에도 여유 부렸지만 앞으로 더욱더 티나지 않게 여유 부리며 살고 이제 빈민층들은요 더 살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제 강제로 절약을 당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대규모 도산이 벌어진다고 하죠. 10억, 15억 고분양가로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면요. 죽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자기 돈으로 10억짜리, 15억짜리 분양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면 문제가 없어요. 관건은 그 금액에 상당수가 대출이 껴있다라는 겁니다. 10억짜리 사는데 대출이 7억, 15억짜리 사는데 10억 가량의 대출이 껴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집값이 10억, 15억에서 20억, 30억이 되는 게 아니라 7억이 되고 8억, 9억이 되면 이제 그들이 이제 쇼크를 이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매우 살벌합니다. 언제든지 대출이 막힐 수 있고요. 연체 폭탄이 터져가지고 금융시장이 아비규환 지옥으로 바뀔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금융당국도 서서히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금융권들에게 충당금을 적립하라고 그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게 그 증거인 것 같습니다. 식량 가격이 올라가고 이자가 올라가면서 민심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1979년, 80년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물가 폭등으로 사람들이 못 먹고 살겠다고 길거리로 뛰쳐나왔던 겁니다. 서민들이 정치 때문에 뛰쳐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밥 먹고 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한 것들이 얘기되지 않는 정치는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점점 더 생존의 위협을 받는 중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이제 점점 밥을 못 먹는 일이 늘어날 겁니다. 비싸서 못 사 먹는다라고 하면 사는 게 지옥이 되는 거죠. 칼국수 가격도 이제 10,000원을 훌쩍 뛰어넘어서 11,000원, 12,000원 이러고 있죠.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심각해지고 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이제 벌어지는 거죠. 믿기 어려운 삶의 현장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더 여유로워지고 더 돈을 벌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는 지경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20대 30%가 소액 대출도 열취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청년들 2030들에게 비투하라 그러고 저기 부동산 갭 투기를 부추기고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놈들이 대부분 다 가짜였고 쓰레기였는데 그런 놈들이 많은 청년들을 몰락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자되기 파이어족, 경제적인 자유 이런 얘기하는 놈들, 영끌한 이들, 비투한 이들, 그들이 이제 죽어나가는 겁니다. 벤츠 타고 다니면서도 만원짜리 한 장 없어서 벌벌 뜨는 게 그들입니다. 정신이 나간 거죠. 그렇게 산 놈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이제는요 어떻게 됩니까? 시중금리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놈들이 다 몰락하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요 미국은 호황입니다. 한국말 안 좋죠. 일본도 서서히 코로나 이후에 노인들이 많이 죽어서 일본의 부동산들이 올라가고 소비가 늘고 있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본이 좋아진다고 하면 한국이 반대로 안 좋아진다라고 이해하면 맞는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100% 분양했는데 건설사가 도산한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지금 점점 서울 외곽부터 무너지고 있답니다. 인천이니 평택이니 파주니 여주니 이런 지역이 분양가가 6억인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4억 되고 또 PF 대출 연체되고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분양가보다 입주 시점에 가격이 더 내려가서 미입주가 늘어나고
이 사람들은 점점 궁지에 내몰리고 건설사와 분양받은 사람들 간에 소송전이 벌어지고 뭔가 싶은 거죠. 뭔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다라고 이제 분양받은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이상하다. 주변 시세가 15억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받은 아파트가 10억이라고 했는데 왜 이제 7억 8억 된다고 얘기하지? 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러는 거죠. 지난 10여 년 동안 집값이 3배 4배 올랐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 망각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IMF가 다시 왔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거의 맞다라고 봅니다. 집값이 2014년 15년 가격으로 내려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락하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참 무서운 얘기죠. 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몰락한다라는 겁니다. 안전자산으로 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을 넘어서야 된다고 말하지만 말이 쉽지 현실은요. 무지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견딜 수 있는 사람 뭐도 없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데 우산 들고 밖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폭풍이 몰아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면 안 되죠. 자기의 집안에서 가만히 버텨야 되는 거죠. 부채 줄이고 안전자산 위주로 버텨야 된다. 말이 쉽죠. 이제 와가지고 그게 되냐라는 거죠. 금리 상승 기조가 내년 초까지 이어진다? 아니요. 2024년, 2025년까지 이어진다라고 보면 맞죠. 이제 상호 금융특판 연 7에서 9% 고금리짜리 상품도 나온다고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요. 대출 이자가 이제 8% 9% 그 이상 된다. 라는 얘기도 이제 맞다라고 봐야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뭐 금리나 요건도 이제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고정형 대출 금리를 받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한답니다. 뭐 장기적으로는 시장 금리가 내려갈 거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장기적인 거죠. 당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1년, 2년 안에 금리가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매우 우려하고 매우 염려하고 매우 대비해야 되는 시기다 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 안전하게 살아남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꿈의 직장 그만두고 주 3일 하고 연 1억 번 개발자, 이런 얘기에 혹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런 얘기에 혹해가지고 들여다보다가 인생 별거 없습니다. 몰락합니다. 망가집니다. 왜냐? 세상에 그렇게